주사법 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네,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시간입니다.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인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살짝 약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은 시황적인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은 굉장히 좀 매매하기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나 테이퍼링 이슈들은 이제는 좀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역시나 거기에 좀 베팅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기는 사실은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조금 이제는 좀 가라앉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의 실적, 영업이익 11조 원의 어떤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는 LG전자 쪽의 어떤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 자체는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없는 것이 호재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처럼 우상향 패턴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흐름들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얘기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졌는데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신풍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보건복지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맞아요. 오늘 27%로 빠지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 제약바이오 이슈는 딱 두 가지,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풍제약과 한미약품의 이슈였는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 결론적으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부분들에 따라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사실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 임상 결과를 앞두고서 사실은 종목 상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자 아니면은 사실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특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이즈도 많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실패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빠져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측에서는 임상 3상을 좀 더 대규모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상에 대한 이미 실패가 좀 진행된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워낙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시장 신뢰도를 갖기에는 이제 조금 그냥 좀 보수적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어떤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 화이자,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해서 백신 치료제의 한 10억 회분 정도를 국내하고 협의 생산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로이터에서 발표한 부분들인데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외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의 또 어느 정도 또 해프닝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우려감은 뭐냐면 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제약바 종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도 가장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각계전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풍제약과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들 말고는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로 좀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이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 큐라티스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나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또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지금은 좀 소나기를 좀 피해가야 되는 어떤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가 생산을 맡을 후보에 한미약품과 큐라티스가 포함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 역시나 오늘 정규장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이 4%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2%대 주가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전일 올랐던 거에 비하면 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닙니다. 저는 반면에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아직까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뭐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나 생산 능력이 부각될 수 있는 면모는 또 있을 것 그렇죠. 같기는 오히려 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이나 큐라티스, 뭐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는 시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더나, 화이자 같은 이런 부분도 국내 생산할 수 있겠다 하면 무조건 한미약품이다,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공식이 되는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저도 혼자 내피셜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좀 찌라시성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정부 당국에서도 그게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 거기에 대한 또 뭐 나왔던 어떤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어디 로이터에서 얘기 나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 했는데 바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반박을 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수적 관점을 보시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좀 따라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뿐만이 아니고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서린바이오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 또 큐라티스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종목들도 역시나 급등세 나왔다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해서 우리가 좀 사실 확인을 좀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네.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 역시나 정말 제약바이오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무서워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여부 이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을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 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대선 후보가 이 원전과 관련된 언급을 했었나 봐요, 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조금 더 그 심도 있고 강도 있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근데 사실 어저께 발표가 그런 멘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약간 소폭의 어떤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부각이 되면 좀 크게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오늘 나온 부분을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또 1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원전주가 또 테마 속에서는 가장 또 강한 테마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대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부터 대선까지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 관련된 정책주들은 계속 순환매가 좀 돌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비판,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원전주들, 그다음에 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정경제, 그다음에 뭐 기본주택이나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관련, 재건축 관련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순환매가 도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뭐 여러 가지 일진파워 같은 이런 작은 종목들이 급등세가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또 우리가 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수혜주는 뭐 두산중공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나는 좀 이거 좀 가치적인 부분을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원전주에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네.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오르며 25,850원에 두산중공업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봤고요. 이제 종목 얘기를 자세하게 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주사법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소개해드렸던 종목 몇 가지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좀 지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당일날도 막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방송을 좀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좀 눌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횡보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물론 뭐 손절가를 터치하고 이탈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린 종목들 시장이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그다음에 어떠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부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부분들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SGA라는 종목이 어저께 좀 많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 7월 1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정경제 관련해서 이 SI 시스템 통합 기업들에 대한 테마들이 분명히 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당일날 상승이 좀 나오다가 사실 지금 현재 한 3거래일 정도까지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자리가 21선 라인대를 좀 지지하는 부분들이고 또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딱 지지 패턴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한번 이제 여기서 N자형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판단되는 부분들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이탈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럼 충분히 보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 목표 라인 때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되겠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손실난다고 종목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시청자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드렸던 손절 라인 때만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홀딩 전략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SGA 같은 경우는 네,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대원이라는 종목이죠. 어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거의 VI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또 밀리는 모습들이었는데 다행히도 사실 보통 이런 꼬리가 달면요 주가는 밀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 라인대를 감싸는 짧은 양봉들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대원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어떤 그 건설주들도 있겠습니다만 중소형 건설주로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연간 수주가 굉장히 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가 좀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주가가 우상향을 가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성격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동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용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로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목표 라인 때 제가 어저께 13,500원을 드렸을 거예요. 그 라인 때까지는 저는 꾸준하게 홀딩 전략 진행하고요. 계속 주사법에서 이 종목들 그 리뷰를 해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G와 더불어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대원 저희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좀 강소 기업을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물론 내일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가전 부분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정책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종목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수부터 하고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3,885원입니다. 바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264850이네요. 264850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왜냐하면 또 어저께처럼 또 올라가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죠. 저 같은 성격이 네. 원래는 제가 방송에서 깔아서 매수합시다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대로 그냥 현재까지 매수를 하는데 어쨌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청정 가전제품을 만드는 또 혹은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청정 가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비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스타일러 같은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뭐 청소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매출액이 한 6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도어락 같은 이런 어떤 각각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들어간 디지털 도어락을 만드는 게 대략 30% 정도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해 보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나서 이 가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 내일 실적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영업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다음에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옷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스타일러 같은 이런 어떤 가전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TV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좀 집에 있으면 영화도 좀 크게 보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전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 들어 가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백색 가전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봤을 때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오일 댐퍼라든지 그다음에 감속 모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비대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 마켓 쉐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우리나라의 거의 1위 기업인데 이런 작은 기업이 사실은 대기업과의 협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밀접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SDS 같은 혹은 코웨이 같은 이런 기업들과의 또 연관성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납품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도시바라든지 이런 기업들과의 또 거래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숨겨진 이런 가전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된 정책인데 지금 유력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정책이 뭐냐면 어쨌든 주택입니다. 아파트고요, 부동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이 기본주택 활성화나 재건축 시장이 어떤 활성화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가 또 이렌시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이나 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도어락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로 와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신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하는 거죠. 워낙 올해 들어서 수요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재작년도부터 이제 캐파 증설을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신공장 완공이 되는데요. 인천 청라지구에 이제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상 최대 매출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까지 겸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들, 실적 모멘텀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꾸준하게 우상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런 긴 꼬리들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자리들은 대량 거래가 나오는데 긴 꼬리가 달고서 주가가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들은 매집형 거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저점은 계속 높여지고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채널형 형태의 어떤 상승 패턴이죠.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매도 클라이막스, 즉 상승에 대한 불꽃이 굉장히 화려할 때는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제 자리에서 이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종가상 돌파시키고 오늘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권 나왔다고는 양봉이 나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어떤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 라인대는 제가 그래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한 4,500원 라인대 정도 일단 목표 라인대를 잡고 대응을 할 거고요. 손절 라인대는 3,500원 라인대를 잡을 겁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큰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월봉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월봉이 양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대신에 꼬리를 달았다 하더라도 저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마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거의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 며칠 내에 한번 또 큰 급등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였습니다. 이렌텍 계열사죠.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생활이나 청정 가전향 부품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렌시스 소개를 해 주셨는데 3,885원에 매수가 됐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 가격 3,500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청라 신공장 얘기도 해 주셨는데 11월경에 입주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얘기 모두 들어봤고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있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저녁 8시고요. MBN 골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매일 같이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분명히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수익 나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 제가 자세하게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아침 장중 모방이 또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하루 종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내일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드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무료 방송 가서 여러분들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다 받아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환과 함께하는 주사법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